간목일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운 흐름을 너무 진지하게 설명을 드렸나봐요. 너무 무섭게 설명을 드렸나봐. 저도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괜히 걱정거리만 이렇게 안겨주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 가볍게만 하는 것 같아서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무슨 얘기가 나오던 일단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천간으로 식신이고 지지로 상관이 되죠. 자, 간목일간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만 보시는 건 아닐 거예요. 갑자기 왜 머릿속에 이분이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서예지. 우리 오빠가 간목일간이라면 내가 내년에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센 여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를 바짝바짝 마르게 만드는 여자. 수도 있어야 되고 토도 있어야 되고 금도 잘 돼 있고 그러면 잘 다룰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간목에게 병호의 모습이 이런 성향은 있다는 거죠. 식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능력 발휘를 하는 거죠. 식상이라는 무기가 운에서 들어왔는데 그냥 무기가 아니라 바주카포급의 무기가 운에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토일간인데 이제 인성운이잖아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쭈구리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더 좀 그렇거든요. 식상을 제대로 못 쓰다 보니까 정말 쭈구리가 되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길었어요. 목일간 입장에서는 기해년부터 해서 얼마나 길었어. 이 수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어. 이제 드디어 제대로 정점을 찍을 때가 온 거죠. 제대로 된 무기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무기가 너무 강한 게 들어온 거죠. 너무 강한 게 들어왔어. 사실은 내 능력을 제대로 선보이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운인 건데, 제가 아까 그래서 여자친구라면 서예지 같은 여자친구가 들어오는 건데 이쁘잖아요. 근데 내가 다루기가 너무 힘든 사람인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내가 바짝바짝 마를 것 같은 그런 애인인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인성을 갖춰서 자격을 갖춰서 이 식상을 쓰는 방법이에요. 뭔가 배운 거 똑똑한 오빠한테 어떻게 함부로 못 하잖아요. 능력 발휘를 하더라도 자격을 갖춰서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또 차이가 있죠. 이 식상에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개수라는 정인이 필요한데, 떠있지 않더라도 지장간에 들어있어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자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개수다고 한다면 내가 현역 거예요. 현역. 바로 쓸 수 있는, 오늘 아침까지도 훈련을 했다 이거예요. 총 쏘는 훈련을 했어. 축토에 근거하고 있는 개수다. 이렇게 되면 했었어. 그만뒀는데 했었어. 내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현역만큼이나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미용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다수라고 한다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축토라고 한다면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고, 자, 이제 진토가 좀 애매한데, 진토는 이제 민방위급이 되는데, 진중의 개수면 옛날에 했던 거죠. 예전에 했었던, 총을 쏴본 기억이 날랑말랑한 거예요.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있어. 어쨌든 자격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돼. 있긴 있어. 할 줄은 알아. 느낌이 다르죠. 근데 진토나 축토는 자수만큼 현역에 있는 건 아니지만 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도로 이 식상을 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방식이 다른 거죠. 병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 개수를 쓸 수 있는 개수가 들어있는 일주를 보자면 갑일간 중에 갑자와 갑진이 되는데, 갑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익히고 배운 것, 그동안 써먹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써먹지 못했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가장 무서운 게 민방위, 두려울 게 없지. 세상 여유롭잖아요. 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군인이 있나? 세상 여유로움. 아, 서해지가 와서 아무리 갈군다고 해도 이게 갈고쳐? 간목이 마르는 게 아니라 병호가 설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여유로운 모습에 반대로 이 화가 지쳐버린다. 민방위 훈련 가면은 막 교관들이 지쳐버리는 거 있거든요. 교관들이 지쳐버리는 거 있어.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꺼내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오화도 섞이는 거고 진토도 섞이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의 과정이 복잡해. 그러니까 갑자가 좌우충으로 금방 끝나고 말 일을 진토는 풀어내는데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한참 걸린다. 복잡하게 돌려보고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섞어보고 돌려보고 막 그러는 거죠. 자, 뭐 갑자나 갑진이나 뭐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오히려 월지에 이렇게 있고 월지에 오어 같은 게 있고 일주가 갑자로 돼 있는데 운에서 또 이렇게 병어로 와버렸다. 이런 경우가 좀 골치 아프겠죠. 이러면 7년 동안 무술년 이후에 잠잠했던 사건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죠. 인성과 관련된 문제, 배우자 아니면 내가 인허가 했던, 내가 도장 찍었던 문제로 인한 문제, 일지자수로 오화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일주만 놓고 보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갑자도 나쁘지 않고 갑진도 괜찮죠. 근데 이제 갑진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신금 이런 게 딱 있어버리면 뭐가 아쉽냐면 오화가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편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또 삼합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그냥 날려버리기가 아쉬울 수가 있죠.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자, 일단 오늘은 일주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뭐 시간이 될 때 다른 위치에 따라서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은 갑인일주와 갑술일주를 볼 수가 있는데, 병어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뜨거워지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빛으로만 작용하면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은 수갈되고 메마르고 못 분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 병호가 빛으로만 작용하려면 오화가 병화의 근이 되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이 되어주질 않거든. 음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조건이 딱 있어. 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참 너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오화가 근으로서 작용을 하려면 인목이 있거나 술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끝났어. 삼합으로 연결이 될 때 이 일치가 뜻대로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이거 진짜. 이 병호의 이질적인 관계를, 부정적인 작용들을 해소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인목이 있거나 술토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갑인일주
해결됐죠. 갑술일주 해결됐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거기다 갑인일주는 일지에서 병화가 투관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거야. 내가 원하던 거, 원하고 바라던 거. 자아 실현이 될 수가 있죠. 병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갑술, 술토로 덮어놓았던 화를 꺼내다. 뭐 결혼하신 분이라면 결혼하고 나서 내 능력 덮어놓은 거잖아요. 애 낳고 뭐 어쩌다 보니까 내 능력을 덮어놨어. 쓰지 않고 있었어. 근데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수랍되면 신금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술중 신금의 희생. 신랑이 도와주는 거예요. 신랑이 희생을 해주는 거야. 애 봐줄 테니까 뭐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끝. 뭐 더 이상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음. 어느 모임에 가든 내가 구심점으로, 또 일지가 구심점이니까 배우자들이 역할을 잘 해줄 거고, 또 삼합으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참 목일간 중에서는 갑인과 갑술 참 좋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갑신하고 갑오 남았는데. 자, 그래도 해야 되겠죠. 갑신 같은 경우는 일지의 편관을 오화가 해결을 해주는 거니까 일지의 살을 극복한다. 일론 머스크가 갑신일주 아닌가요? 5월에 갑신일주라고 알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해. 일도 많이 하고. 보통 이럴 때 직장을 이동한다든지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거,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극복을 한다는 게, 이 병화라는 지향점을 달고 왔잖아요. 갑목이 병화를 봤다는 건 지향점을 봤기 때문에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 전까지 내가 참고 하던 것도 하기 싫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러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수가 있죠. 원래 참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이, 잘 참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봐주겠다.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살을 보면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회피하든지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강력한 무기가 왔잖아요.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지. 이럴 때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 7년 이상 묵혀놨던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보다는 주변인들이 걱정이죠. 우리 오빠가 갑신일주다. 갑목일간인데 신금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오빠의 태도가 많이 변할 수가 있어서. 확실히 편관은 편관인가 봐요. 이거 뭐 다른 사람들 걱정을 하고 있어. 그죠?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 내 코가 석자인데. 참 그렇습니다. 이제 갑신일주 입장에서는 평소에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운이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도 여기 자수나 이런 게 있어버리면 실천하시는 걸로. 자, 다음은 갑오. 갑오가 참 그렇죠. 뭐 다른 데 오화가 있거나 사화가 있거나 무리가 있게 되면, 이래가지고 방합을 짜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나 일제 있으면 뭔가가 밝혀진다는 건데, 무술년 이후로 잠잠했던 게 다시 불거진 거예요. 덮고 넘어가기로 했던 거, 그냥 덮어진 줄 알았던 거. 그럼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한 7년이 지났잖아. 근데 지금 다시 불거지는 거죠. 그럼 굉장히 갑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죠. 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뭔가를 거론을 하게 되면 얼척이 없을 수 있죠. 이제 수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수와 관련된 거라면 인성이죠. 인성, 문서. 식상이 이렇게 왔다는 건 관을 극하러 오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수나 축토 이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가 될 수 있는 게 기토.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상황이 변한 걸 인지하셔야 되고 목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도 못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생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해봤던 거면 괜찮아요. 근데 특히 이런 관제가 걸렸을 때는 변호사한테 맡겨야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내가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안 떨어져. 헤어지고 싶은데 안 떨어져. 정말 스토커 같아.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경찰 안 부르고 내가 어떻게 맞짱 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여튼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걸 무리하게 시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예전에 해봤던 적이 있느냐, 이 식상을 잡을 수 있는 인성이 있느냐, 해봤던 적이 있느냐, 그냥 천간에만 있으면 불안하다 이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가다 보면 겁이 나니까 이거 가볍게 한다는 게 이렇게 됐네요. 참 여러분들 사주도 모르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뭐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이 있으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